저번 주에 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녹음이 말썽이어서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고민하다가 당근에서 건조기를 구매했다. 건조기라는 전자제품은 나에게 있어 하이엔드 럭셔리 가전제품 3대장, 식세기, 건조기, 스타일러 중 대장이라고 생각한 녀석이었다. 그런데 웬걸 혼자 쓰기 좋은 9kg 건조기는 당근에서 2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틀 정도 열심히 당근을 보다가 가장 좋아 보이는 물건을 예약해 구매했다. 친한 동생이 같이 낑낑대며 집으로 올려주었고 안전하게 우리 집에 안착했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우리 집은 3층 옥탑방으로 빨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다. 집 밖에 걸어두면 바람이 세차서 옷이 날아가기 일쑤였다. 이사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내 수건과 옷과 속옷들을 주우며 절대 밖에 옷을 널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집안에 옷을 말렸더니 내 좁디 좁은 방이 워터파크가 되었다. 그래서 제습기를 들였다. 제습기로 습기를 잡으니 공기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다. 그러나 무언가 찝찝한 냄새는 잡지 못했다. 독립하고 처음 명절을 맞아 엄마 집에 갔다. 샤워를 하고 챙겨온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서 나는 찝찝한 냄새에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다. 물곰팡이 냄새가 나는 듯한 그 냄새. 집에서 뭘 해먹은지 알 것 같은 음식 냄새가 지독하던 그 냄새. 그러다 건조기를 만난 것이다. 아기를 처음 낳은 부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 용품을 구비하듯이 나도 미리 건조기용 드라이시트를 구비했다. 그리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건조기를 돌렸다. 나의 작은 행복 버튼도 같이 눌린 듯했다.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을 뿐더러 포근한 드라이시트의 향이 온 옷에 그리고 방에 퍼졌다. 매일 뽀송했고 나의 기분도 매일 뽀송했다. 물건 하나가 나를 이렇게 행복해준다는 게 재밌었다. 집에 들어갈 때도 포근한 향기에 웃었고 건조가 맞춰서 건조기를 열 때, 닫을 때, 먼지망을 닦을 때 항상 행복했다. 과연 신기술의 순기능이요 인류의 승리였다. 20만 원어치였지만 200만 원, 2천만 원짜리 행복감이었다. 어쩌면 이런 게 진짜 금융치료가 아닐까 생각했다. 무조건 돈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결핍된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 아마 20만 원어치보다 비싼 세탁 구독 서비스를 누군가 나에게 선물했다면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세탁물을 가져가 세탁해주고 예쁘게 잘 접어서 갖다준다 한들 건조기가 주는 행복엔 비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밌다. 여전히 건조기에 오래 두면 옷은 구겨지고 하나하나 꺼내 허리를 굽혀 접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큰 금융치료이자 행복이라고 느꼈다. 무조건 들이부어지는 돈도 좋지만 나의 결핍된 부분이 적절하게 메꾸어지는 그런 금융치료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옥탑방에 혼자 살던 시절에 쓴 이야기입니다. 저는 코가 진짜 예민한 사람인데 제가 스팸에 밥을 먹는 걸 좋아했는데 스팸을 끊었습니다. 스팸을 굽고 난 이후에도 며칠 동안 그 돼지고기 비린내가 온 집안에 남거든요. 제가 근데 그 냄새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팸을 끊었어요. 이제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을 쓸 수 있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을 수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행복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바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고 집안일이 참 열받는 게 뭐냐면 해놓으면 당연한 거고 안 해놓으면 엄청 티가 나고 지저분한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집안일이라는 것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을 정도로 집이 좀 지저분한 편이겠지만 그 외에 사람이 우울하면 방 청소부터 안 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샤워하기, 세수하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가 아닌가. 그 건조기는 제가 이사를 간 이후에도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저한테는 참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조기 쓸 때마다 제가 이사 간 곳은 이제 세탁기도 없어서 세탁기도 새로 샀거든요. 괜히 이제 렉 같은 거 사서 층으로 올려서 기분도 내보고 추억이 쌓이는 물건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물건이 있고 추억이 깃든 물건이 있는데 분명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물건도 좋을 테지만 가끔 이렇게 당근으로 산 중고 건조기가 저한테는 너무 그때 줬던 그 감동과 기쁨이 컸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분 좋고 그
일본의 문화 중에 와비사비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와비사비라는 문화가 잠깐만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훌륭한 상태에 대한 열등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 미의식 또는 미적 관념의 하나이다 라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하자가 있는 물건들 그 자체가 스토리가 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막 옷을 사고 새로운 물건 샀을 때 기스 나고 막 그러면 되게 속상했거든요. 핸드폰이라든지 물론 소중하게 조심히 잘 다루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뭔가 기스가 나거나 쓰다 보니 생기는 생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다시 원래 처음에 샀던 그 상태로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와비사비 네 리미티드 에디션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되게 편해졌어요. 뭔가 작은 부분이지만 삶에 어떤 물건이든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의 편이든 아니든 사람의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일 텐데 그것이 사람보다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너무 오버하면서 이게 너무 소중하고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좀 가끔 추한 거죠. 왜 건조기 얘기하다가 와비사비까지 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고품이었지만 엄청 큰 기쁨을 주고 지금도 저에게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주는 그 물건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 스토리와 나의 사용감 와비사비의 태도 이런 것들로 조금씩 저의 영역과 나의 삶의 영역을 채워나가면 오래 지속되면 그게 그 사람의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 이런 것들로 굳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